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반영구 화장 기술 지금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한 뭐 20만이다, 30만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또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에도 또 어디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이렇게 또 가르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겠죠.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 야, 저분은 정말 잘 배웠다. 저분은 정말 다른 사람을 가르쳐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스타에도 보이고, 뭐 유튜브에도 이제 잠깐 이제 보였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을 왜 올리냐면,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우리 이제 피부 조직이나 시술의 깊이, 니들이 바늘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피부 조직에 하는 걸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반영과장 기술자 이제 모여 있는 뭐 단체 커뮤니티가 있겠죠.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해서 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이제 반영과장 기술자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반영과장을 하시는 기술자들이 이게 이제 표피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표피에만 들어가고 문신은 이제 진피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원장님 영상 한번 좀 올려주시면,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논제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럼 한번, 그건 내 영상 중에 올라가게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새롭게 하나 좀 올려주세요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은 뭐 이제 제 수강생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분들도 또는 뭐 기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술자분들이 일반인들보다, 기술 안 하시는 분들보다 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영과장 기술을 배웠는데 전혀 반영과장 기술을 배우지 않은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가 피부 원장님보다 더 기본 상식을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일단 이제 반영과장 기술은 표피에만 들어가고 문신 기술은 진피에만 들어간다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반영구 화장을 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문신 기술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반영구 화장 기술은 표피까지만 들어가, 이거는 생떼예요. 생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신 기술자들, 문신 오래 하신 분들이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저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 뭐 또 모르는 것들이 꼴값을 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신 기술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많고,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남자 기술자들이 이게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반영구 화장도 제대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영구 화장이든 문신이든 사람 피부에 우리가 바늘을 꽂는 거를 우리가 침습이라고 합니다. 침습 길이는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문신은 뭐 지워지지 않으니까 깊이 들어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없어요. 아니라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기술자들의 실력에 따라서, 문신도 실력이 좋은 사람은 참 날림으로 하고, 실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색소가 피부에 떡 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붙었어요. 여러분들도 타투한 거 딱 보면은 색소가 피부에 확 눌려 있는 그런 이제 이 형상이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잘 못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문신도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 싹 이제 그림이 날린단 말이에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수압이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에 따라서 니들이 들어가는 깊이가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반영구 화장은 표피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신은 진피까지 들어간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진피 상단부까지 들어갑니다. 진피 상단부까지 들어갑니다.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이 사실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기술자들이 양산이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는 지식들이 많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전파가 됐죠. 너무나 많이 간 거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이론들이,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술은 짬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몰라. 배우는 사람은 헷갈려. 근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인스타 유튜브 보면은 뭐 나이는 어리지만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술가들은 짬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봤어야지. 수십 년 해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갓 배워가지고 몇 년 안 된 기술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증명을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영구 화장 기술과 문수 기술을 저는 좀 차별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차별화시키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너도 나도 반영구라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도 반영구를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반영구 기본 상식과 이론과 기본 기술과 고급 테크닉과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반영구 화장 기술에 녹아나질 않아요.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같이, 이제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입니다만은 고급 기술자들의 기술이 요즘의 기술자들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고급 기술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요즘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날림으로 빨리빨리 배우려고 하는구나. 뭐 속성, 단기, 원데이.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원데이, 뭐 투데이, 쓰리데이 이렇게 배우신 분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에 칼 대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력 보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저도 수강료를 받지만 받은 만큼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반영과장 기술과 문수 기술을 차별화시키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신 배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반영과장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사실 문신은 좀 그림도 좀 되고 막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무조건 뭐 이제 조그만 미니 타투 아니면 레터링 뭐 스텐실 막 대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문신이 이제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그것도 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반영과장 기술보다 문신 기술이 사실은 사사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아마 문신을 오래 하신 선생님들도 문신 기술을 뭐 며칠 만에 좀 배워줄 수 있어요 이러면 아마 기가 찰 거예요. 그 선생님도 기가 찰 겁니다. 아마 이걸 그렇게 배우려고 하냐. 근데 이제 문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뭐 홍대 미대를 나왔거나 그림이 좀 되거나 뭐 동양화 그림이 좀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 한 마리 좀 제대로 그릴 줄 알고 이런 이제 동양화 하시는 분들은 기계만 잡으면 되니까 훨씬 빠르죠. 훨씬 빨라요. 그림 되신 분들은 저는 이제 그림 하시는 분들이 문신하는 거 저는 대찬성이에요.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곳에 서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영과장 기술과 문신 기술을 또는 문수 기술과 문신 기술을 저는 이제 차별화를 좀 시키자. 반영과장 기술을 제대로 알고 정확한 이론과 실기를 갖춘 분들을 우리가 문수사라고 하자. 이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문신사들은 물론 몸에다 하는 거고 우리 문수사들은 얼굴에다 하는 거야. 눈썹, 아이라인, 입술 위주로 하는 기술자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우리 반영구 화장 또는 문수 기술자들이 좀 무식하다는 말을 듣는 거 좀 싫어합니다. 저도 반영과장 기술자고 문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문수사 출신이기 때문에 문수사 현직 기술자이기 때문에 제 제자들이 어디 가서 다른 종목에 있으신 미용 종목이나 다른 뭐 의료 계통에 있으신 분인데 야 니네 반영과장 기술자들은 문신 기술자들 무식해 이렇게 들으면 짜증나죠. 저보고 욕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으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표피, 진피, 피하 지방을 이렇게 그림으로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제가 한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자,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나눌게요. 잘 보이나요? 자, 여기가 이제 표피예요. 표피. 아, 이거 기초적인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니까 제가 좀 이상합니다. 자, 이게 진피. 자, 표피, 진피. 여기는 피하 지방입니다. 지방층이죠. 지방층.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층, 과립층, 유극, 기저층. 여기 표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피 안에. 그러면 기저층은 어디에 있느냐? 기저층이 바로 표피의 제일 하단부. 여기에 기저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단부에 기저막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진피예요. 자, 그럼 간단합니다. 자, 이 기저층의 역할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 기저층은 뭐냐? 여기가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뭐냐?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하고 세포 생성을 하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피부를 이루는 새로운 세포.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각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저층에서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각 단계를 거쳐서 각질층까지 올라가는 기간을 우리가 세포 활성화 현상 또는 각질화 현상, 이렇게 말을 이제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통 우리가 28일. 자, 28일. 우리가 여성의 생리 주기랑 거의 뭐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이제 피부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제 논리를 정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28일입니다. 28일. 자, 그러면 반영구 화장을 하시던 분들께서 만약에 표피에까지만 색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28일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있던, 자, 반영구 하시는 분들의 주장. 자, 잘못된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이 니들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바늘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반영하시는 분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됩니다. 표피층에만 니들이 들어간다, 까지만 니들이 들어간다 하면은 이런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28일 이후에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28일 이후에는 없어져. 소멸이 됩니다. 자,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제 논리는 고수들의 논리. 자,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의 논리는 어떤 논리냐? 자, 여기 밑에가 진피입니다.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의 진짜 오리지널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1년이든 2년이든 지속력을 보이려고 하면 진피 상단부까지,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진피 상단부예요. 진피 상부. 자, 진피 상부까지를 도달을 하는 게 반영구 화장 기술이에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우리 반영구 화장 배우신 분들은 표피에만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표피에는 28일쯤에는 다 없어져요. 자, 이게 사실 오늘날에 잘못 알고 있는 반영구 화장의 이론, 똑바로 알고 있는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에 대한 이론, 문신도 이거의 범주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이론은 의사들의 이론과 그 다음에 피부를 전공하신 분들의 이론과 메이크업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론, 모든 분들의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같이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피에만 들어가는 기술은 이거는 옛날부터 없었어요. 사실은 30년 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옛날 30년 전에는 오히려 진피 더 깊숙이 들어갔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학식이 넓어지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꾸 깊이 들어가서 좋지 않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되고 대신에 반영구 화장이라는 의미가 6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들 30년, 25년 전에는 5년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이 5년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진피 깊이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표피에도 넣어보고 진피에도 넣어보고 그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피 상단비까지 들어가 줘야지, 진피 상단부 정도까지는 들어가 줘야지 그래도 1년이고 2년이고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대로 표피에만 니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28일 후면 다 빠져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뻘겋게 된 핑크 눈썹이나 붉은 눈썹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시죠? 그런 분들은 왜 안 없어지고 있을까요? 너무나 웃기는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아니고 요거다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영상 설명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 문신사법이나 반영구 화장법이나 이게 이제 합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사실 그 기로에 서 있는 가장 민감한 좀 그동안에 비추어 보면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싶지만 올 9월에 이제 9월 달인데 9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합법이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이제 내년으로 또 기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기국회가 9월에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 9월이죠. 9월에 열리게 되면 그때가 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을 이제 설정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또 뭐 여야가 막 예산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게 정기국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뭐 땅땅땅 두드리면 국회의장이 뭐 의의가 있으니까 없으면 땅땅 두드리고 합법 통과 딱 그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제 생각에 올해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다시 기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화를 추진하는 여러 이제 협회장님도 또 이제 내년을 기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언젠간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 25년 전, 30년 전에 내년에 된다 했던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은 달라요. 지금 이제 협회장님들이 많이 이제 애쓰시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협회장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다들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장님들의 생각이 조금은 이제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이제 회장님들의 생각이 좀 후배들을 위해서 합법화를 좀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다 그건 이제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문수하고 문신사하고는 이거는 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제 차원이 다른 기술이다. 어느 기술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다른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영구 화장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문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그냥 반영구 화장만 나는 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네일 아트도 하고 피부도 하고 뭐 피부 원장이야, 네일 아트, 나는 메이크업 원장이야 이랬는데 나는 그냥 눈썹, 아이라인, 입술 뭐 간단한 SMP 그 쉬운 기술 있잖아요. 머리 딱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기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그게 반영구 화장, 제가 말하는 문수.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하는 게 좋겠다. 나는 뭐 문신이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반영구 화장 기술자분들은 저희 문수사협회나 아니면 다른 반영구 화장 협회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또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문신 쪽에 가 있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건 뭐 자유겠지만, 그래서 문수사는 문수 기술하고 조금 이제 다른 기술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문수사 기술은 또 문신 기술하고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신을 오래 하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반영구 화장 기술 보고 야, 그것도 기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시술 목적과
시술 의도와 시술 결과와 그 다음에 시술하는 부위, 몸에 하고 얼굴에 부위, 그 다음에 시술에 사용하는 재료, 이런 거 전부 다 달라. 찌르는 것만 똑같아, 바늘로. 정말 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기술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니들의 깊이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왜 문신은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반영구 화장은 왜 지워질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색소입니다. 색소. 문수. 자,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문수에 사용되는 색소와 그 다음에 문신에 사용되는, 몸에 하는 문신에 사용되는 색소는 분명히 다른 색소입니다. 성분이 달라요. 좀 쉽게 얘기하면 공업용 색소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공업용 색소가 좀 적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식약청이나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는 그걸 만들어 놨는지는 제가 밝히고 싶지는 않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아마도 얼굴에 하는 거는 조금 더 친자연적인 색소를 써라라는 게 기준이었던 것 같고, 몸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얼굴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덜 친환경적, 친자연적이라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봤던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신 색소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죽은 사람 봤어요? 없단 말이에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하는 색소는 조금 더 좀 뭐라 그러냐, 품질이라 그러나요? 조금 더 아까처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저희들 같은 기술가들 입장에서 보면 더 나쁩니다. 안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문신 하시던 분들은 제가 얘기를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업용 색소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함유 비율이죠. 그게 좀 있으면 더 발색이 잘 되죠. 깔끔하게 보이고. 우리가 이제 문신도 발색이 잘 되는 게 그게 비단 산화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색소 배율 자체가, 문신 컬러를 만드는 기준 자체가 발색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구 화장 색소랑 다르다는 거예요. 성분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색소도 문신 색소만큼 그만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보다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완화해 주는 게 좋아요. 발색을 위해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신은 안 지워지니까 세게 했을 거야, 깊이 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 모르시는 얘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좀 문수하고 반영구 화장 기술하고 좀 차별화를 둔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거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은 표피에만 들어간다고 해라. 그러면은 표피에만 들어가는 그 이론이라고 해.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문수 기술은 나는 진피 상단부까지 들어가는 기술이야. 내 기술은. 정확하게 알고 뭐 의사협회랑 싸움을 하든 정확하게 알고 이 법을 이런 기술임에도 합법화를 시켜 주십시오. 우리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합법화를 받기 위해서 분명히 진피까지 들어가는 기술인데도 표피에만 들어간다라고 서로 이렇게 이게 잘못된 기술을 막 전파하고, 야 우리가 그렇다고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기술은 반영구 화장 기술이야. 표피까지 들어가는 건 반영구 화장 기술이고, 나는 진피 상단부까지, 문수 기술은 진피 상단부까지 들어가고 문신 기술도 진피 상단부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술자 분들과 후배 기술자 분들을 제가 이제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기술을 논하는 분들이 니들의 깊이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어떤 색소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합법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웃긴다고 할 거예요. 야, 니네들은 논리가 도대체 뭐야? 협회가 많아가지고 서로 다른 협회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니네 반영과장 기술은 뭐고 문수 기술은 뭐야, 이래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반영과장 기술은 그렇게 해라. 나는 좀 제대로 알려줄란다. 그래서 반영과장 기술은 표피에만 들어가고 문수 기술은 진피 상담부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반영과장 기술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맞나 틀리냐. 자, 시술을 하시죠. 피가 조금 납니까 안 납니까? 피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피가 어느 순간에 날 수도 있어요. 자, 표피층에는 혈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표피층에는 혈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표피층의 두께가 0. 몇 밀리서부터 이 정도예요. 근데도 여러분들 만약에 표피층에다 하는 게 반영과정 기술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니들로 랜딩을 하고 런을 딱 했는데 만약에 피가 살짝 나왔어. 살짝 배나와. 여러분들 그럼 그 진피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현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피층에만 집어넣을 자신이 있는지 저도 없습니다. 저도 니들의 깊이는 감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27년을 했기 때문에 엠버 니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는 감각적으로만 알 수 있는데 사실 좀 쪽팔린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제 감각보다는 더 못할 건 아닙니까? 제가 진피 상담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왜? 제가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표피층에만 들어간다. 이게 반영구다. 왜? 여러분들 피부에 0.1mm만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 0.2mm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지금 식약청 기준이 바늘에 대한 기준이 무조건 피부 쪽으로 조금만 0.0001mm만 들어가도 바늘이야. 우리 가정용 니들 0.25mm 있잖아요. 0.25mm 그거는 의료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의료기입니다. 그거. 단지 가정용이에요. 병원용이 아니고 가정용이야. 가정용에서 자기가 자기한테만 쓰라는 얘기야. 우리나라 법은 이런 이 커터칼 있지 않습니까? 이 커터칼로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거도 합법이잖아요. 합법이야. 자해행위지만 합법이에요. 누가 뭐라고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 몸에 그으면은 범죄행위죠. 범죄행위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0.25mm 가정용 니들도 네 몸에 네가 하라는 거야. 집에서. 다른 사람인데 돈 받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돈 받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진피 넣어야 돼. 피가 난다니까? 많이 났냐 적게 났냐 문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 그럼 그거는 진피에 들어간 거야. 이게 논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반영과장이 표피에만 들어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나중에 세미나나 공청회나 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부딪혀봐요. 아마 정말 개쪽 가는 거죠. 그는 개쪽 가는 거야. 쪽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 봐라 니네들은 뭐도 모르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상식. 우리는 진피 상담부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야 그건 나중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길러내는 게 바로 기술자의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지금 표피가 0.2mm 0. 몇 mm 이렇게 돼 있는데 트레이닝 연습을 많이 안 하고 그냥 0.2mm만 들어간다 이러면 기술자들인데 니들 지금 재료상에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기술자들이 0.2mm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도 못 집어넣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론만이라도 진피 상담까지 들어간다. 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하면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게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말씀도 좀 삼가하고 이제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좀 올바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 기술에 대해서 무슨 프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론과 실기가 사실은 겸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하고 실전 이론하고는 또 다른 거죠. 실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오랜 시술력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론이 바뀌어지는 걸 실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이론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에는 기본 이론이 적용이 되거나 살짝 바뀌어지는 걸 실전 이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이론. 책에 나온 이론이 아니고. 물론 책에도 실전 이론을 기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전 이론은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갖다 놓고 해봐야 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로 얘기하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이죠. 전공의라고 하면 전문의 과정. 그 과정에서 지도교수와 같이 수술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수기술, 반영과장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선생님들 같이 해야 돼. 원장이 시술하고 자기는 한두 가닥만 그어보고 졸업하고 이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수강료는 자꾸 올라갈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반영과장 기술자들이 니들이 표피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실제 선생님하고 시술을 해보니까 선생님 이게 피가 왜 나요? 피 원래 나는 건가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실습을 하고 계속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고무판에만 찍찍찍 그려보고 다 그런 시술 경험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표피에만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도 그냥 자꾸 해보면 돼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수강료를 싼데 선택을 하고 싶겠지. 빨리 배우고 싶고. 근데 세상에 기술은 빨리 배우는 게 있나? 없어. 그런 거는. 그건 기술이 아니야. 만약에 자기가 일주일 만에 배웠어. 그러면 자기보다 손재주 조금 더 좋은 사람은 3일이면 배운단 말이야. 제 얘기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천재인 줄 안다. 자기보다 더 천재가 있어요. 그래서 천재는 제가 27년 했지만 천재는 없다. 천재는 없다. 지금도 저는 연구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경력과 노하우와 제가 이 책, 여기 보이는 책도 제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기술을 남겨드리려고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밖에 사실은 없어요. 왜? 빨리 여성분들이 저같이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오래도 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물론 결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뭐 시댁 친정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성분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뭘 다른 기술을 배우고 지금 뭐 네일아트나 속눈썹이나 뭐 피부관리 이런 거 하시는 원장님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원장님들이 다른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그 기술에 대한 투자는 또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쪽 기술은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대충 보고 자기 기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기술은 접목이 안 돼요. 마케팅이 접목이 되는 거지. 영업이 접목이 되는 거지. 기술은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미용 기술하고 반영과장 기술하고는 매치되는 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메이크업을 눈썹을 좀 잘 그린다. 아이라인을 잘 그린다. 립 라인을 잘 그린다 하는 게 아마 좀 가장 좀 근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에다 우리 작업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요즘은 이제 배운 사람도 많고 또는 이제 뭐 시술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술자가 국가 자격증이 빨리 생겨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야 할 놈만 하는 건데 빨리 자격증을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해야 될 사람 빨리 가려야 되는 거야. 자격증을 1급, 2급으로 구분을 하나 있더라도 너는 가장 쉬운 수지기법만 해. 너는 그 2급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너는 잘하니까 엠보도 해 뭐도 해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합법을 위한 합법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대안이 있었을 때는 합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법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법인데 무조건 그냥 합법을 위한 합법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까 같이 반영 과정에 뭐 표피에만 색소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오늘날 세상에서 합법화 시켜놨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온 사방이 반영 과정 간판으로 깔릴 텐데. 그래서 보건위생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건위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은 보건위생은 안 중요하고 기술 경력만 중요하다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보건위생이 제일 중요하고 기술 경력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교육은 여러분들 매년 받잖아요. 매년 받는데 제가 우리 문수사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매년 받아야 돼요. 매년 받고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렇게 기술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영 과장은 아니다. 이건 문수로 가야 된다. 문수.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